자, 이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특히 여기 부분 아니겠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 같이 해볼게요. 자, 기초 통계 함수는 일단 이 정도 아시고 각각의 이제 우리가 통계 기법 공부할 때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이제 민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 코드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뚝 나와요. 간단하죠. 다. 그래서 여러분 뭐 평균이나 분산이나 그다음 표준 편차 이런 거는 다 각각에 들어갔을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variation의 약자인 bar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의 약자인 sd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추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표본 평균은 이 정도 나온다. 그리고 평균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 그래가지고 10으로 나눠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산술 평균이죠. 그게 이제 민이라는 값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어떤 게 떨어진 정도, 이 각각의 우리 관측치가 떨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죠.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오차인데요. 이제 떨어져 있는 오차인데 그 오차가 그 오차를 일부러 제곱을 보통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일단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루트를 씌우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대신 부호가 양의 부호와 음수 부호, 그렇죠?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것뿐이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표준 편차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기초 변환민 이제 상관계수인데 사관계수라고, 그쵸? 그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썸이라고 하면 서메이션이죠. 전체. 이거는 뭐 엑셀 써보셨으면 엑셀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다 있으면 그걸 다 더해줘. 그리고 중앙값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지만 1, 2, 3, 4, 5 있으면 여기서 중앙값은 중간에 딱 전체를 나열했을 때, 즉 배열로 봤을 때 그 중에 중앙값. 왜 이걸 쓴다고 그랬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게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랑 틀릴 것 같아. 그러면 항상 중앙값으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 로그 함수, 이 함수 아시죠? 내추럴 로그, 그 로그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어떤 게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어떤 게 변할 때 같이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covariance, 그래서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이게 증가할 때 A가 증가할 때 어떤 B도 증가해. 그럼 서로 상관이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 상관계수, correlation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시험이 이건 꼭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각각의 통계 자료를 전부 다 보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럽니다. summary, 즉 이거를 함수를 쓰면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쫙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기출로 나왔던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각 4분의 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보면은 보통 1, 2, 3, 4 그렇죠? 1, 4분면 2, 3, 4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 데이터의 25%, 50%, 75, 이제 1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박스 플롯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갖고 여기에 이제 정보가 5가지를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처음에 탐색 분석, EDA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할 때 중요한 것들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빅 5라고 합니다. 통계학에서는 이게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아까 메디안, 그쵸? 중앙치, 자료의 중앙값,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평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 코드가 있구나,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구나, 이 정도 아시고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집값과 이상값 검색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굉장히 매우 빈출하고요. 실제로 제가 뭐 대학원에 있을 때는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받아가지고 용역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솔직히 습관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결집값 처리와 이상값을 그 연구 주제에 따라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결집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NA, not available이라는 뜻이에요. NA를 많이 써요. 그리고 아니면 뭐 점이나 보통 근데 9999를 이거는 이제 인문사회 쪽은 이렇게 코드를 일부러 이렇게 999 하면 이렇게 약속을 설문표에 보통 많이 씁니다. 설문조사할 때는. 그러면 뭐 unknown, not answer 이런 식으로 결집값을 표현하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요. NaN 이건 뭐 파이썬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not a number예요. 넘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결집값이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결집치가 아니라 넘버가 아니에요. 숫자형 데이터로 지금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숫자 외에 문자가 오는 경우에 이 not a number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요. 자연 로그 같은 경우 배우셨는지 이 아시죠? 이 로그 함수에 만약 지수승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에 1024승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떠요. 그렇죠? 로그 취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증폭이 엄청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파이썬 같은 경우도 이게 돌려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거를 데이터 중에서 먼저 발견을 하셔야죠. 그런 방법 중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가 아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꼭 쓰셔야죠. 헤드 그 함수에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어떤 속성이 있고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두 번째 str이라는 함수를 써서 스트럭처를 보고 속성이나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처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보통 헤드나 다른 걸 좀 보시다 보면 NA가 보일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집값자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 도메인마다 틀립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게 더 낫다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아니면 이거를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더 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나오지만 결집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쇼핑몰을 가입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뭐 이벤트 있다고 쇼핑몰 가입했어. 개인정보 준 거죠 결국. 근데 거래는 안 해.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때 거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데가 더 싸. 그럼 거기 거래하지 누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에서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한 군집. 그렇죠? 여러분이 초대형 부장. 예를 들면 설문조사 한 거 중에 그렇죠? 어디 대기업 청소하고 인터뷰해서 했다. 뭐 인터뷰하는 경우 해가지고 책 내는 경우는 봤지만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뭐 해주시는 분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러고 아주 가난한 군집.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집값 처리가 굉장히 전체 작업 속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값 검색이야. 꼭 제거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분석의 목적, 다시 말하지만 종류에 따라 적절히 변환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나중에 프로젝트를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 대원은 뭐 이렇게 팀 프로젝트나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제거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로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저도 일단 제거하고 해보고 그다음 평균으로 보정해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돌려보고 결과가 좋은 걸 선택하거든요. 이것도 팁인 거죠. 그래서 결집값에 있는 자료의 평균을 구하기 이게 실습 때 한번 해볼 건데 보면 여러분이 만약 평균 아까 민 함수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명을 먼저 드린 거예요. 거기에 not available 결집치가 딱 있잖아요. 그럼 전체가 다 평균 자체가 not available. 왜? 계산이 안 돼. 그렇죠? 결치가 있으니까. 4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1, 2, 3 온 자료인지 없는데 4로 나눠버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옵션을 줘야 됩니다. 만약 보통은 이제 제거를 많이 하니까 na.rm 즉 na가 보이면 rm remove 제거할까요? true or false. true라고 t로 쓰면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산술 평균이니까 그렇죠? 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n으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거죠. 단순 대치법을 쓸 경우도 있고 다중 대치법을 쓸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대치법은 complete analysis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가장 단순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요. 그렇죠? 뭐냐? 근데 데이터가 많을 때 그래야 돼요. 결집합에 존재하는 레코드,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뭐 1번 보통 레코드라고 하면 조사한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3번인데 제 이름 양진욱이 있는데 뭐 여기 이상한 게 그렇죠? 내가 귀찮아가지고 다 3번으로 찍었어.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당신은 뭐 사람들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습관은 그냥 다 찍어버리면 설문조사할 경우 특히 그러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다른 사람들은 공헌해야 된다 뭐 4 뭐 이렇게 하는데 나만 1 막 이렇게 이상한 놈이네? 이게 또 본 거야. 그러면 뭐 보니까 이게 조사한 게 뭐 600명, 1000명, 5000명 조사했는데 한 명 아예 제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비즈니스 도메인에 따라서. 그래서 평균 대치법을 또 쓴다고 그랬죠.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의 평균으로 결정치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빼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NA.RM true 하면 NA가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평균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평균값 나온 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전체 평균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이 속성값이 다른 건 다 괜찮아. 속성, 왜냐면 10개를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키, 몸무게, 재산, 뭐 인구 통계적뿐만 아니라 어디 사는 곳, 뭐 그런 것 중요한 정보가 다른 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대상이 되는 타겟 그룹에 조사한 게 한 10개에서 20개 있어요. 근데 그 20개 중에서 하나만 결집친 거예요. 그럴 경우에 평균으로 대체를 많이 하죠. 이해되시죠? 다른 자료를, 정보를 버리기 아까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건부 평균 대치법이 뭐냐면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조건부는 뭐냐면 결집값이 있는 변수를 종속 변수를 해가지고요 회귀 분석을 돌리는 방법이고요. 이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조건부는 뭐 관측 데이터의 단순 평균을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확률 대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평균적인 대치법 있죠. 여기 대신에 여기에 추정량의 표준 오차 (standard deviation) 그거에 과소 추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덱이나 nearest neighbor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했어요. 이런 게 있다. 그렇지만 이론만 하지 코드나 이런 게 공개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겠죠. 빅데이터 관련된.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NA.RM true하고 평균 대치법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다중 대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냥 단순 대치법을 여러 번 한다 보시면 돼요. n번 반복해서 m개, 그러니까 지금 아까쯤에처럼 단순 대치법 평균으로 하는 거를 각각에 대해서 여러 번 하는 거죠. n번 반복해서 m개의 완전한 자료를 가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시간이 많으시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근데 중요한 것들 예측을 해야 될 때는 이 다중 대치법을 연구소나 이런 데는 많이 하겠죠. 그래서 1단계는 대치, 2단계는 분석, 그 다음에 3단계는 결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이상값.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또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우리가 뭐 이건 전산하는 사람들이면 다 그럴 경우 있잖아요. 뭐 회계하시는 분들도 전산 회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공이 많으니까 문제인 경우 있죠. 한국 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돈이 아니고 저 달러도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센트 같으면 0.3이어야 되는데 이 점을 그렇죠? 잘못 찍어 0.03 해버리면 이게 단위가 틀려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입력했는데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 그런 건 배드 데이터죠.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낫고요. 의도하지 않은 현상인데 분석에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금융 분석으로 가면 프로드 딕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기인지 불량한 놈인지 왜냐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거 매길 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공학 박사님들이
공학 특히 석사 하다가 이제 박사까지 가시면 공학 쪽으로 가시는데 석사 하다가 금융 쪽으로 많이 빠지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왜냐면 일단은 금융권이 뭐예요? 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있고 이게 아주 요즘에 가장 필요로 하니까 금융권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가 이츠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피싱 많잖아요. 이게 사기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해킹 문제도 있고 금융권에 그래서 이런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이 사기, 프로드 디텍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게 뭐 그냥 카드사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카드사에 전화 왔는데 저는 가지도 않았던 이 시국에 가지도 않았던 프랑스에서 막 결제가 됐다고 막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개인정보 어딘가 유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전화 오잖아요. 그런 거를 조기 경보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값을 찾기와 처리입니다. 이상값을 어떻게 인식하냐? ESD, Extreme 발음이 안 됐네요. Studentized Deviation,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평균에서 우리가 3 표준 편차 떨어진 값을 3 시그마라고 하죠.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림을 잠깐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가 있으면 그렇죠. 여기가 뮤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중요하죠.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인데 이렇게 표준 온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시그마라고 이렇게 시그마 그렇죠? 이게 2 시그마, 3 시그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요 전체가 이제 품질 관리 이쪽으로 가시면 99%예요. 그러니까 내가 99.99에 정확하게 말하면 99.99.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생산 같은 라인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거를 불량품이 아닌 양품을 생산을 99.99%는 무조건 제품을 완제품, 양품을 생산하겠다. 그게 6 시그마 운동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값을 할 때 보통 평균을 기준으로 이 떨어진 정도 3 시그마, 3 표준 편차 떨어진 값을 우리가 extreme standardized deviation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 양쪽 끝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 평균을 혹시 아시면 기하 평균에다가 빼기 2.5 곱하기 표준 편차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리고 이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표준 편차일 때 우리가 이상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요. 4분위 이제 박스 플랫 이게 좀 이제 설명드릴게요. 박스 플랫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요. 요 가운데 굵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메디안 평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메디안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1, 4분면 1, 4분위수라고 해요. 3, 4분위수. 그래서 3, 4분위수에서 1, 4분위 뺀 이쪽 거리, 이 정도의 거리를 우리가 IQR이라고 합니다. 이 IQR이고요. 요거 데이터가 결국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 몰린 정도, 즉 여기겠죠. 50%를 하고 요 안에선 이상치가 없습니다. 이상치는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 하고 나타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요게 이상치 여기까지가 그러면 요게 최고값 우리가 최대값이죠. 최소값이에요. 이게 떨어진 정도가 할 때 2.5 곱하기 1 IQR 그쵸?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1, 4분면, 3, 4분면에 떨어진 정도를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상값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트리밍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트리밍 하면은 뭐 깔끔하게 절단하다, 제공하다, 잘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모시키거나 연마한다고 그래야겠죠. 그거잖아요. 즉 이걸 하는 극단값은 아예 절단해버리는 트리밍 방법이 있는데요. 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지오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단과 상단의 백분율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그래서 똑같아요. 개념은. 근데 좀 단순한 거죠. 상위 5%, 하위 5% 데이터는 제거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극단값을 조정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한값과 하한값을 벗어나는 값들은 결국 뭐냐면 최대 최고치를 벗어나는 값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평균 쓴 것처럼 다 상한 값 있잖아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으로 그냥 그쪽으로 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리고 그 데이터 외에
다른 정보들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실습을 이상값과 결측값 처리라는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 마트에서 우리가 마지막 실습이 될 거예요. 이제 결측값과 이상값 처리라는 이쪽을 할 거고,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측지 처리를 어떻게 하냐? 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정 때문에 값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점에다가 어떤 걸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판매량이 없다든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0이라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값도 없고 not available 하는 값이 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보통 많이 쓰는 게요. 데이터 양이 많으면 삭제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나머지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지워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보통 대용량 데이터에 데이터가 하나 없어지는 거, 즉 관측치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5만 개, 그것도 잘 안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50만 개, 1500만 개, 막 이 정도 된다. 일일이.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영향력을 많이 하나 해봤자 영향력이 많이 없으니까 지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게 제일 쉽죠, 지우는 게. 보통은 평균치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평균값은 우리가 민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그 평균치로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했던 평균치를 그냥 대체를 하게 되면 영향력이 없잖아요. 평균은 그대로 나오니까 n으로 나올 때도 그 더한 다음에 나오니까 산술 평균할 때는. 그래서 보통 평균값으로 많이 대체를 한다. 이제 이 정도. 특히 아이리스 갖고만 한다 그러면 150개밖에 관측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고요. 일단 결측치 처리를 한번 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네 가지 원소가 있어요. 1, 2, 3. 그리고 우리가 not available NA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YI 변수에 넣으면 이렇게 일단은 Y 나오고요. 자, 이게 결측값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is.na NA가 있냐?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false, false, false. 근데 마지막 1, 2, 3은 다 맞으니까 NA가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NA가 마지막에 1, 2, 3 다음에 NA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true 라고 결측값이 있습니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을 한번 쓰는 거예요. 내 데이터 중에서 있냐?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이든 데이터 TT를 만들었든 이걸 만든 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변수로 해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평균값에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원소가 1, 2 다음에 갑자기 NA가 있어요. 그래서 4, 5를 X로 놓고 min X 하면은 평균치 나오잖아요. 근데 평균값이 NA로 반환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균치로 대체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x라는 값이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옵션을 꼭 쓰셔야 된다 이거죠. 만약인데 이거는 전체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걸 쓰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편향상 많이 써요. NA가 있으면 NA.RM 이 또 뭐냐면 이게 remove 약자예요. 결국 뭐예요? NA를 제거할까요?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래서 true 대신 또는 이게 다 대문자라고 있어요. T 하나만 써도 되죠. 그러면 삭제를 합니다. 결측값을 삭제하는. 그러면 평균값이 나오죠. 그러면 1, 2, 4, 5만 4가지를 갖고 뭐예요? 평균이니까 4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그 값이 나옵니다. 3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측값 제거하고 3개로 평균을 계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리스 데이터 갖고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부르고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NA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NA라고 아이리스를 우리가 아이리스 NA라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왜? 원본 데이터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오버라이트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원소가 있는데 10, 20, 30, 40이 있어. 10, 20, 30, 40. 자, 이걸 궁금하면 열어보면 돼요. 자, 헤드 하고요. 아이리스 NA라고 지금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이 값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헤드값만 하니까 안 나오네요. 아이리스 NA를 한번 요것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NA 값이 없네요. 지금 없는데, 자, 이제 뭐냐면 제가 옵션을 넣은 겁니다. NA 값이 없어요. 지금 원래 원데이터는. 그러니까 없는데, 자, 이게 뭐냐면 10, 20, 30, 40 행이죠. 요거 4개의 원소 어디 있어요? 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 그 중에 열의 세 번째면 1, 2, 3. 이거죠. 페탈 랭스의 값. 요거를 10의 페탈 랭스의 값을 뭐예요? NA의 값을 집어넣어줘. 그쵸? 대입 연산자를 써서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원소에 접근했으니까. 이걸 하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한번 이걸 변하는지 볼까요? 아이리스 NA를. 그러면, 여기 아까 10이었죠? 10, 20, 30, 40. 자, 10, 20, 30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여기 10에, 여기 뭐예요? NA 값이 있죠? 세 번째, 뭐예요? 페탈 랭스에. 요 20 한번 볼까요? 요 20도 여기에 NA 값이 페탈 랭스에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임의로 NA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관측이 안 됐다. 결측치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행에 22, 100, 120번째에다가 22니까 한 여기 있겠네요. 거기에 첫 번째, 여기 5.1이라는 값이 있다면 이거를 결측치 NA를 삽입해 볼게요.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보시면 22였죠. 그러면 22로 가볼게요. 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 봐요. 22의 첫 번째가 NA가 딱 뜬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또 하나 옵션이 complete.cases라는 거 있습니다. 결측체 존재를 확인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 complete 완성이 됐느냐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모든 행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 행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이 NA가 아닐 때만 true를 반응해요. 그렇죠? NA가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false를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complete cases is iris NA라고 지금 하는 거죠. 거기에를 행으로 놓고 그리고 열은 다 쓰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5가지 우리가 아는 세팔 랭스부터 스피시스까지 다 써요. 지금 iris NA라는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원소가 행은 다 있냐. 그래서 NA 값만 있느냐를 봐서 딱 보니까 자 봐요. 자, 어떻게 해요? 컴플리트카 하는 것만 만들어주니까 지금 여기 NA 있죠? 그쵸? 지금 22도 NA 있어요. 그쵸? 보시면 자, 어떤 게 바뀌어요? 지금 20에 20행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아이리스 NA라는 거에는 결측치가 있었죠. 20번째 저희가 만들어줬잖아요. NA 값 집어넣어서. 근데 지금 봐봐요. 19하고 20행이 없어져 버렸어요. 즉 뭐냐면 완벽한 케이스만 보아줘라. 그러니까 NA를 포함한 건 다 제거해버린 거야. false니까. 그리고 완벽한 문장만 지금 내가 해줘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런 거야. 만약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쵸? 만약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빼고 싶은 거야. 완벽한 문장으로만.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거를 완벽하다. 뭐 complete.iris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으면 새로 또 변수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이 원 데이터에 만약 결측치가 존재해. 근데 내가 그걸 결측치 하나하나 NA를 제거하지 않고 complete cases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게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변수를 하나 받아서 완성된 또 다른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함수를. 자, 또 이 완벽하지 않은 거 그러면 우리 배웠죠. 이거는 할 때는 이퀄이 2개 있어야 되고 앞에 느낌표 있고 이퀄 있으면 뭐뭐가 아니면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느낌표를 딱 쳐요. 부정의 값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것만 고르는 거야. 완벽한 문장이 아닌 것만 이렇게 추출할 수 있어요. 10, 20, 22, 30, 40, 100, 120 우리가 아까 NA를 강제로 집어넣은 그 행들만 추출이 딱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몇 개 이제 데이터를 양을 보고 우리가 str이라는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해요? 전체 데이터 구조를 보고 헤드값 뽑아서 그쵸? 전체의 구조 행과 열 속성 값을 우리가 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거를 처음 본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뭐야?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결측치가 있으면 이걸 제거할까? 양이 많으면 그쵸? 제거하고 양이 보통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각각이 결측치가 뺀 나머지 여기 봐봐요. 결측치 NA 하나지만 4.9, 3.1, 0.1, 세토사 이런 고급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1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둘, 넷, 여섯, 일곱. 우리가 임의로 NA를 넣었지만 7개의 정보가 NA를 포함하면 이거 다 제거할 거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평균치를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IDS NA라는 지금 우리가 만든 변수에, 그쵸? 이거는 뭐 변화가 없죠. 우리가 아까 7개의 NA 값을 집어넣은 거겠죠. 그 데이터 중에서. is 나가 있으면, 그죠? 나가 있냐 이거예요. 행은 나를. 근데 그게 그 iris NA에서 페탈 랭스를 행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것만 페탈 랭스만, 요 부분만 행으로 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뽑아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뭐가 보여요? 페탈 랭스가 NA인 것만, 여기 보시면 여기 중에서도 4개죠? NA인 것만 지금 is 나 맞다는 거죠. 나가 포함되어 있는 걸 행으로 하고, 그리고 열은 5개 다 쓰겠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보고 이해하고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특지는 했고요. 자, 이상값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생성해 볼게요. 넌 100까지죠? 100을, 자,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건 이게 97, 98, 99, 100 이렇게 4개씩 나누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생각한 거를 이제 X값으로 집어넣고, 이제 뭐냐면 그냥 박스 플롯, 우리가 보니까 이상값을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는 우리가 배웠던 이상치를 추출할 때는 바로 뭐예요? 박스 플롯을 한답니다. 박스 플롯을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통해 배우겠지만 뭐예요? 이 각 가운데의 검정, 이게 보통 이제 잘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랜덤으로 정규 분포로 해당하는 자료 10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평균이 0이고 1인, 그쵸? 그걸로 만들어서 그래요. 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상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랜덤하게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요 표에, 자, 이거 줌 기능해서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요 보시면 요 가운데 굵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메디안, 중앙값이라고 그랬어요.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숫자가 만약 5가지가 있어요. 1, 2, 3, 4, 5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5가 아니라 갑자기 200 아니면 180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평균을 하면 뭐예요? 이걸 5개를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니까 다 5로 나눠주죠.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만큼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키가 제가 키가 180이 좀 안 돼요. 그게 한인데 만약 제 키가 178인데 170, 178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주변 사람들이 평균이 175, 6 이상이야.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서장훈님께서 딱 오시면 2m 넘는 분이 딱 와요. 그러면 평균이 갑자기 올라가죠. 그 한 분 때문에. 왜? 그분을 하나로 치지만 뭐예요? n은 6으로 나눠주겠죠? 우리가 아까 5이었으니까 6으로 나눠주면 170, 180이 아니라 2m가 왔기 때문에 평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상치 영향을 볼 때 항상 보는 게 그러니까 이 박스 플롯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메디안이고, 자, 이게 3, 4분면이고 이게 1, 4분면 이렇게 전체 면 봐봐요. 이 안에는 3, 4분면에서 2, 4분면을 1, 4분면을 빼주니까 이게 2가지 4분면이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자료의 50%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상치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자체가 IQR이라고 합니다. 3, 4분면에서 1 뺀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에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1.25배 곱한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상치 안에서도 이제 부포할 수 있는 범위고요.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다 이상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기존에 랜덤으로 만든 100개를 놔두고 거기에 15, 20, 25라는 또 숫자를 더 원소를 집어넣어서 다시 x값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플롯 x를 그려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그걸 또 줌 기능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는 자, 처음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처음 거는 줌 기능 하면 자, 어디에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전체, 그쵸? 분포도가 있고 3포도가 있고 우리의 50%는 랜덤화에서 이 마이너스하고 1 사이에 전체 데이터의 50%가 있고, 그쵸? 중앙값은 0,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정규 분포에 의한 박스 플롯이 그려졌었는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보겠어요. 15, 20, 25라는 이상치 값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걸 해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다 전체는 이제 크게 확대할 수밖에 25까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0을 지나는 미디안 값이 있고 전체가 있는데 15, 20, 25가 지금 이 범위에서 쿼타일 범위에서 벗어나서 지금 적힌 거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상치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스 플롯을 통해서 이상값을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상값은 제거하는 게 맞고요.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이상값이 보통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서 보셔야 돼요. 그 데이터를.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그 데이터,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핸들링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치로 대체를 한다는가. 그것만 그러면. 왜냐면 그 옆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제거를 한다든가 두 가지를 보통 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결측치와 그 다음에 이상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